안녕하세요. HLB 최대 주주 진양호 회장님이 유상증자 청약에 대부분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제가 그 출처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증권신고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왔죠. 5월 8일자에 있다고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못 찾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다 보질 않았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여기서 전환사채까지만 보고서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여기 벌금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제가 정지를 한 건데 이제 그 혹시나도 예민한 분들이 계실까봐 뭐 조금 잘 안 좋은 내용이라도 나올까봐 제가 바로 이제 정지를 했었는데 사실 이 바로 뒤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어제 봤으면은 곧장 이것도 연속으로 다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영상으로 다루게 되고 어차피 근데 주말에 이거 증권신고서 한번 볼 거였기 때문에 뭐 발견했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제가 물어봐서 빨리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경영진 변동 및 최대 주주의 지배력 관련 위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말은 위험인데 새로 바뀐 내용은 전혀 그 반대 의미죠. 그래서 보니까 근본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 주주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은 청약 참여 여부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제대 주주인 진양호 회장님이 이제 신주 대략 이제 40만 주에 대해서 대부분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막혔던 책증이 다 내려가신 주주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HLB 유상증자 관련해서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가 최대 주주가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많은 주주님들이 이게 상당히 궁금해서 그 주주 간담회에서도 질문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뉴스 기사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참여한다는 확실한 말이 없으니까 이거 아직 불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의심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강력하신 분은 최대 주주가 참여를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불확실성이 이번 이제 공시 하나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뉴스 기사로 나온 게 아니라 공시 게다가 증권신고서 공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엄청 높고요. 뉴스 기사는 틀릴 수가 있겠지만 증권신고서는 이거 잘못 쓰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가 대부분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걸 보고서 참여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확실히 크게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실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분 정리 한번 하면은 최대 주주가 이제 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10%, 그러니까 9% 지분에 유상증자는 0.1 하잖아요. 신주 1주당 0.1주. 그래서 대략 40만 주 정도를 하고 금액으로 치면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수관계인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친 게 12%니까 빼면은 대략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한 3% 정도는 잘 모르겠고 최대 주주 9%는 대부분 참여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아주 시니컬하게 보신 분들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대부분이 도대체 몇 퍼센트냐 라고 했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50% 넘으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로 본다면 한 150억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일반적인 의미로 한 70%, 80% 정도는 돼야 이제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00억.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양 회장님이 그동안 너무 확실하게 말하니까 주주들이 너무 기대를 하더라. 그래서 그게 아닐 경우에 실망으로 되돌아오더라 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보수적으로 했고 실제로는 진짜 대부분 90% 이상을 참여할 거였다면은 뭐 한 300억 이상부터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70%, 80% 일반적으로 쓰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는 게 가장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대부분이 몇 퍼센트인지는 이제 나중에 지나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공시 증권신고서를 이제 보고 나면은 이제 최대주주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하기는 힘들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에 대해서 태클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예정이라는 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증권신고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증권신고서에 나온 거의 내용은 한마디로 불확실성 해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막 그런 얘기도 많았죠. 그 최대 주주가 참여 안 하면은 어, 거의 이제 밑장 빼기가 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기존 주주들이 다 비용을 대고 최대 주주는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최대 주주 나도 참여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제가 어제 겁먹고 안 본 게 벌금이었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보니까 그 벌금의 규모는 일단 미미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재무적 상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연결 실체는 담보 및 보증 제공으로 인한 우발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우발 부채 관련해서는 제가 뭐 알고 있는 거는 뭐 M&A 같은 거 할 때 그 내가 이제 살려는 기업이 이런 우발 부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어, 다 확인을 해야지 크게 이제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HAB랑 상관없는 거고요. 당사가 제공한 담보 및 보증과 관련하여 우발 부채가 현실화되거나 추가적인 대손 충당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인데 우발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규모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뭐 어떤 우발채 부채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당사는 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게 이게 약식명령 청구돼서 벌금을 받았는데 그게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증권신고서 나올 때 이미 다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미 볼 사람들 다 받고, 새롭게 이제 하늘색 추가된 거는 이제 벌금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는 것만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전 거에는 벌금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벌금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님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게, 이게 그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냐, 우발부채 현실화 그리고 사법기관 등의 제재로 인한 당사의 평판 하락 가능성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송 및 제재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쯤에서 하고, 이제 뒤에 제가 또 놓친 게 있을까 하늘색을 또 보도록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신규 파이프라인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만 보면은 이제 31%로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 HLB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다 이제 그 지분을 획득하게 되면은 대략 이제 50%가 넘는 거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을 실행하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를 원래는 이제 유상증자 받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늦어지니까 이 단기 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대금 납입 예정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했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또 같은 내용이 있죠. 최대주주 진영구 회장님이 유상증자 청약을 대부분 한다, 참여를 한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금액이 나와 있네요. 310억 원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랑 바뀐 게 여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지분율이 18%네요. 18%이고, 이 최대주주랑 특수관계인이 전부 다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전체가 17% 지분이 하락할 수 있다. 17%까지 하락이니까 대략 한 1%에서 2% 정도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참여하기 힘들다. 왜냐? 이 310억 원에 대한 돈을 어디서 벌 거냐? 그동안 뭐 돈만 생기면 넥사를 샀는데 돈만 생기면 계속 넥사.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넥사.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나느냐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재무적 융통성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양 회장님의 파이낸싱 능력은 이미 많이 검증을 했죠.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금액을 조달하는 그런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파이낸싱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다만이라고 해서 이제 최대적 유상증자 청약 참여 여부 및 규모는 이 최종 발행가액, 소요자금, 개인 자금 사정 등으로 해서 변경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다 이제 적혀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